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저희 이제 배경이 좀 바뀌었죠. 네. 이 중국집이 이제 이렇게 리노베이션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장사가 너무 안 되거나, 아니면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또 열심히 해보자. 더 열심히 해보자. 그 두 개 중에 하나죠. 자, 우리는 어느 쪽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화요문학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작가는 굉장히 놀라운 작가이고, 이름은 그래도 책 좀 읽는다는 사람은 좀 들어본 적 있죠. 네네. 그리고 한 권 정도 읽다가 한 5페이지 읽다가 뭐야 이거 욕하면서 던졌을 가능성이 큰 그런 작가이나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작가입니다. 바로 맞습니까? 파스칼 키냐르입니다. 발음도 어려워. 파스칼 끼냐흐. 발음도 어려워. 발음. 네, 파스칼 끼냐흐라는 프랑스 소설가인데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일단 생긴 거로 뭐라 하면 안 되는데 알랭드 보통인데 한 100만 배쯤 까칠해 보이는 느낌이죠. 네, 파스칼 키냐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계에서 좀 범접하기 어려운 세 권의 책. 막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 그리고 호메로스, 오디세우스도 있고, 책들은 많습니다만, 그냥 제 나름으로 그냥 그 세 권이 좀 범접 불가하다. 그런 느낌으로, 넘사벽 느낌이 좀 있고, 그 밑단계에서 이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얘기했는데, 그 프레임 안에 있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파스칼 키냐르. 그래서, 키냐르 책 혹시 읽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도 굉장히 옛날에 세상에 묻은 아침. 그다음에 이 책도 읽었어요. 떠도는 그림자들이랑 이게 공쿠르상 수상작이죠. 네. 그다음에 무슨 테라스 있잖아요. 로마의 테라스. 로마의 테라스. 그것도 상 받았던 책이죠. 네. 그런 책을 봤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조금 뭐지? 약간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찾아서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책을 쓰는구나. 그렇죠. 이 문학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열심히 읽으시는 우리 남실장 같은 사람도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 침대에서 이렇게 책 보다가 던진 70%야 아니면 살아남은 30%야? 근데 이거 너무 짧아가지고 대부분 짧죠. 네, 짧아서 읽기는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던지지는 않고. 원래 책 읽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짧은 책이 무섭잖아. 긴 건 차라리 서사가 있으니까 읽히는데 짧은 책인데, 제가 이제 파스칼 키냐르를 하자고 했던 이유는 일단은 우리 삼청반점의 수준이 예사롭지 않다 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파스칼 키냐르가 이 프랑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떠받들어지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시고, 정말 저는 제가 문학을 잘 많이 읽진 않았지만 아니 이게 소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최초의 거의 유일한 작품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알랭 호브 그리에의 질투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루보 호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누보는 새로운이란 뜻이고 호몽은 소설인데 프랑스어로 새로운 소설, 즉 기존에 없던 소설이다라는 뜻인데, 근데 저는 그 듀라스라든가 이런 일련의 그 작가들 거는 좀 읽기가 좀 약간 어렵다 정도지 새로운 소설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소설 같았어요. 그냥. 근데 파스칼 키냐르는 처음 읽고 이거 이론서 아니야? 뭐야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설이라 그러면 한 인물이 어떤 상황에 빠져서 갈등을 겪다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결말에 이르는 요 서사가 있잖아요. 파스칼 키냐르는 없어. 나중에 다 읽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면 있어. 아주 신락 같은 서사가 있어. 근데 책의 대부분은 뭐예요? 이건 뭐 노노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이게 로마의 테라스가 이제 대표작 중에 하나죠. 로마의 테라스랑 그 다음에 이 떠도는 그림자들, 이제 공쿠르상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커상처럼 프랑스에 아주 권위 있는 상인데 그런 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읽다 보면 역사 얘기, 중세 역사 얘기, 17세기 바로크 역사 얘기, 실존 인물인데 로마의 테라스도 그 실존 인물 화가거든요. 프랑스 화가. 그 사람의 친구처럼 지인처럼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짜 인물이에요.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 신윤복이 나와. 근데 신윤복의 친구였대. 근데 그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되게 그럴듯하게 계속 얘기하면서 뭔가 중간중간에 독백도 아니고 일기장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지? 계속 읽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저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는 조금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전통적인 어떤 소설 작품이랑 확실히 좀 다르긴 한 거죠. 네네. 다르긴 한데 저는 그 엄청나게 새로운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작법으로 이렇게 쓰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법이 새롭다는 거죠. 네네. 그래, 그 말이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네네네. 소설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았던 소설들은 이렇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이 끼냐르의 그 후예들이라고 할 만한 주류가 프랑스 문학에 있긴 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과거에 되게 불분명한 역사적 사실 몇 개밖에 없는 거를 작가가 상상력을 더 발휘해가지고 이런 어떤 서사로 풀어내서 되게 톤들은 문장은 되게 단조롭게 끝나면서 중간중간에 아포리즘 비슷한 걸 넣어가지고 그 당시의 분위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처했던 것들을 어떤 소설적인 묘사나 뭐 은유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전체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보여주게끔 만드는 그런 작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새롭다기보다는 제가 근데 끼냐르를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은 어떤 점이냐면 너무 부르주아틱해. 부르주아틱하다고요? 네. 이 사람이 그리는 뭐 미술가나 음악가나 약간 이게 너무 나랑은 너무 안 맞는 듯한 느낌. 그에 대한 변명을 해주자면 네. 이 끼냐르란 사람의 삶의 이력을 좀 잠깐 이제 보자면 이 사람 집안 대대로 오르간 연주하는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뭐 이 사람 오르간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뭐 바이올린도 하고 뭐 악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집안이고 공연도 하시죠. 실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 우리로 치면 막 서울시향 뭐 그 음악 감독 이런 거였어요. 실제로 대단히 음악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 동시에 집안은 또 그리고 나서 그 이력은 갤리마르 출판사라서 우리는 이제 문학동네나 문학지성사 합쳐놓은 듯한 그런 회사인데 그 뭐 엄청난 권위가 있는 출판사거든요. 갤리마르. 그 갤리마르에서 거의 20년 동안 책을 작품 투고를 읽고 출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에서 항상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심지어 어려서부터 자폐증도 2번 앓고 음식도 거부했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바스라질 것 같은 인간인 거지. 그러니까 되게 음악적이면서 굉장히 문학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남 실장이 싫어하는 음악 별로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면 되지. 클래식 음악에 저기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새끼 좀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귀족 좀 부르주아 냄새나. 막 재수없어. 올리브 기름 냄새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건 맞아요. 근데 자기가 태어났더니 그런 집안이고 그런 환경에 자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고 되게 자기의 삶의 이력을 굉장히 최대한 긍정적이고 자기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쓴 거죠. 왜냐하면 거의 20년 동안 프랑스의 중요한 작품들을 거의 다 읽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모든 종류의 책들을. 그러니까 막 역사 얘기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있는 거죠. 그래도 잘 감이 안 잡힌다 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프리드리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에 쿤데라가 소설적 구조를 조금 넣어놨어.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떤 아포리즘이나 뜬금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 막 끼어들어. 그러니까 일부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을 일부러 막 막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 읽고 나잖아. 로마의 테라스도 그 파나가 얘기인데 다 읽고 나면 줄거리는 한 줄이야. 그래서 몸무란 애가 그렇게 만나서 그런 파나를 찍었구나. 사랑했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그러니까 로마의 테라스는 이런 얘기예요. 파나가가 있어요. 메조틴트라는 어떤 화법인데 파나가가 있는데 이 파나가가 어느 판사 딸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첫눈에 보자마자. 그래서 이제 막 그게 이제 17세기 얘기예요. 막 너무 사랑했어. 육체적 관계도 막 가졌어요. 근데 이 여자한테는 정혼남이 있는 거죠. 약혼남. 근데 이 남자가 이 염산 파나할 때 부식시키는 염산 같은 걸로 그 둘이 이제 교합 중인 걔네들한테 뿌려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손이 좀 녹아내리고 남자는 얼굴이 완전히 괴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된 거지. 하지만 끝내 이 사랑을 잊지 못한 거고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떠돌아다녔는데 이 파나가가 어떤 이 여자를 한번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 근데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해.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인가? 이 남자 모모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나중에 로마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로 찔렀어요. 근데 그 찔리는 순간 얘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걸 알아. 근데 그 아들은 몰라. 자기 짐을 훔쳐 간 사람으로 오해하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칼이 찔리는 순간 이제 신화 얘기랑 결부되는데 신화에도 그게 있거든요.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아버지는 침묵하고 죽어요. 그것과 서사가 겹쳐놨어요. 이렇게. 그것도 좀 잉크 냄새 많이 나지. 근데 그래서 그 순간에 아버지로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그 아들한테 말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뭐 그런 서사에 그 남자가 죽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냐?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는데 뭔가 문학이라고 소설이라고 우리가 알아왔던 자연주의 소설 있죠. 우리가 얘기했던 테레스 락형이나 이런 졸라실의 너무 탄탄한 스토리 이것만 소설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니체 같이 철학적인 어떤 내용이 쭉 있는데 중간에 조금씩 서사가 있는 이것도 소설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극렬한 찬사와 정말 극렬한 반대가 있는 그런 소설가이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손이 잘 안 가는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상황인데 저는 프랑스어를 잘 못한 채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래서 처음에 책을 이제 읽을 때 유명한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읽고 완전 다른 내용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키냐르 책 중에 그 혀끝에 맴도는 이름인가 뭐 그런 거랑 음악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처음 읽었는데 왜 그런 책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느낌. 그런 거 없었어요? 이게 책 내용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걸 프랑스어로 읽고 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허세인가? 허세인가? 저도 음악 혐오도 저도 잠깐 봤었던 것 같은데 음악 혐오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적당히 좀 해라. 그래? 이런 거 있잖아. 안 맞아. 확실히 안 맞아. 나하고 취향이 좀 다른데. 뭔지도 알겠는데 우리 적당히 좀 하자. 이런 느낌. 그렇구나. 남짱이 좋아하는 라인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와, 이 새끼 끝까지 가네? 이런 느낌이어서 좋아요. 저는 완성도 있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내가 안 좋아하는 캐릭터여도 완성도가 있으면 인정하게 돼. 근데 끼냐르가 90년대 시절의 소설들은 그나마 읽을만 했던 경험 뭐 그런 것 같은데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이거는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약간 연극적인? 네, 극적이고 너무 옛날 얘기.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딸들의 뭐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딸들 얘기 나오고 아버지. 네, 아버지만 있고 그 부인을 일찍 여의고 그런 남자의 고독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몰입도가 떨어지고 대사들이 조금 그 예전만큼 정교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소재는 되게 뭐 딱 그 관심 기울일만 한데. 그죠. 이제 그 무명의 그 음악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빗방울 소리나 바람 소리 이런 것을 악보에 기보를 했던 뭐 어떤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딸과 원래는 이제 아들과 아버지였는데 그 아들이 아니라 딸로 바꿔놓고. 딸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영국적으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상형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키냐르 소설을 보시면 엄마가 이상향이야. 근데 엄마 배에서 나오는 순간 이 천국은 끝났어. 그나마 말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 뱃속에 있던 시절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은 대체로 누구한테 빠지냐면 유년기를 지나서 엄마의 그림자 같은 사람한테 빠져요. 첫사랑이. 근데 이거 첫사랑은 잘 안 돼. 그러면 그림자의 그림자로서 두 번째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태아에 있던 엄마가 이제 마망인데 M으로 시작하거든요. 첫사랑은 다 M자로 시작하고 두 번째 사랑은 다 이름이 N으로 시작해요. 여자의 이름. 그런 나름의 이제 그 퍼즐 같은 남실장이 싫어하는 어떤 설계 이런 게 있어요. 박찬욱처럼. 근데 어쨌든 이 키냐르의 이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연극을 해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제 주변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약간 여운을 즐길 수 있고 음악적인 작품. 그러니까 요런 거 음악가를 소설로 약간 빈틈 많게 공간감 있게 쓰는 작가는 사실은 이제 이 키냐르밖에 없으니까 한번 딱 읽고 좋아하면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면 딱 뭐야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걸 좀 나뉘는 그런 소설가인 것 같아요. 그게 파스칼 키냐르가 이제 1948년 생이신가 그렇거든요. 나이 꽤 많아요. 근데 이 분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사가 있던 작품과 그 달라지는 게 너무 이제 죽음의 고통에 가까이 가서 죽을 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책이에요. 이 책을 변곡점을 해서 좀 소설이 더 좀 이야기는 좀 적어지고 더 이렇게 아포리즘적인 그런 게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4월 23일이 키냐르 형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좋아하는 이 키냐르 생일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소설도 가능하구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니체를 좋아하시고 쿤데라를 좋아하시면 그것에 어떤 약간 끝까지 가는 느낌. 그 정도. 그리고 아는 척하기 좋지 않나? 너 어떤 소설가 좋아하니? 남들 뭐 쿤데라 뭐 이런 얘기할 때 키냐르 좀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허세가 좀 끼지만
남들이 뭐 프랑스 아까 뭐 기욤 뮤소, 베르나르 베르베르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래도 좀 문체가 음악적이면서 좀 독특한 세계를 열어가는 키냐르 정도 괜찮지 않나? 물론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문학을 좋아하시고 소설을 좋아하시면 파스칼 키냐르의 작품을 또 한번 읽어보시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게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이 번역자 송의경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내는지 꾸준히 내시고 있죠. 유재하 쌤이 한 게 한두 번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송의경 쌤이 하셨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스칼 키냐르는 프랑스 애들도 읽기 어려워하거든요. 아는 게 없으면 이해가 안 돼. 너무 많은. 근데 이 각주들이 소설의 각주가 정말 뭐 100개 넘을 것 같아. 네, 맞아요. 또 각주를 정말 꼼꼼하고 촘촘하게 다 달아가지고 키냐르가 틀린 부분도 연도를 헷갈린 것 같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바로잡아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자 선생님, 송희경 선생님도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저도 프랑스어로 읽었을 때는 읽었다는 사실만 말할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한 것은 한국어 번역본이니까. 그래서 이런 번역가들도 우리가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문학 혹은 새로운 문학, 좀 남들이 안 읽는 좀 그런 독창적이면서도 좀 감각적인 세련된 뭐라고 해야 되니? 좀 고급스러운 그런 어떤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면 파스칼 키냐르를 읽어보시면 되고 책이 되게 많은데 실장님이 읽은 게 어떤? 저는 그냥 그 가장 유명한 세상의 모든 아침 그 영화도 있으니까 그죠? 그 세상의 모든 아침 그 읽어보시고 많은 한국 독자들이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대체로 은밀한 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나가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세상의 모든 아침 아니면 저는 로마의 테라스 이 정도는 좀 읽기 좋지 않나 싶어요. 그 두 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